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 뉴욕의 센트럴파크 무대에 섰습니다. 세입자 연대 회원들이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는 렌트 규제 개혁안 통과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중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진전됐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경찰관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민 1인당 부채 부담액이 큰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뉴욕의 센트럴파크 무대에 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방문 소식에 센트럴파크 일대는 일주일 전부터 노숙 행렬이 이어지고 텐트촌까지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오전 맨하탄 센트럴파크의 야외 공연장인 럼지 플레이필드에서 진행된 서머 콘서트 시리즈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ABC 방송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 주최로 8월까지 매주 한 팀씩 공연하는 야외 공연 프로그램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최대 5,000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은 다양한 피부색의 팬들로 가득 찼고 방탄소년단은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불타오르네 두 곡을 선보였습니다. GMA 진행자가 세계적인 방탄소년단 열풍을 비틀즈에 비유하자 그룹 리더 RM은 비틀즈는 음악에서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며 우리로서는 그저 영광스러울 뿐이고 우리도 비틀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센트럴파크 방문에 공원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들썩였고 공연장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텐트촌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곡의 짧은 공연임에도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센트럴파크 일대에는 일주일 전부터 노숙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다음 달 만료되는 가운데 약 1,800명의 세입자 연대 회원들은 어제 올바니 주의회 청사 앞에 모여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는 렌트 규제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모든 이를 위한 주택 정의는 뉴욕시 전역에서 모인 주민들과 함께 어제 아침 뉴욕 주립박물관 계단에서 집회를 열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주장한 뒤 구호를 외치며 올바니 주 청사까지 행진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 등에게 렌트 안정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민주당이 주의회 상하원 모두를 장악해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형성된 지금 렌트 규제법이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며 현 시점의 관련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연대가 지지하고 있는 법안은 적법한 이유 없는 세입자 퇴거 불허, 첫 계약 시 낮은 계약을 제시한 후 재계약 시 렌트 급등 방지, 세입자 교체 시 렌트 대폭 인상 불허,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비율 축소, 건물 수리 비용의 렌트 적용 금지 등의 내용으로 현재 관련 9개 법안이 패키지 법안으로 주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직계가족 EA 순위가 대폭 진전돼 대기 기간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6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가족이민 EA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지난달 2018년 1월 8일에서 약 1년 2개월 빨라진 2019년 3월 8일로 대폭 진전됐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가족 이민 EB 순위는 지난달 2014년 8월 1일에서 2014년 8월 8일로 7일 진전에 그쳤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전달과 비슷하게 약 2달가량 진전했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전달과 유사하게 5주 진전됐고 EA 순위는 2달, EB 순위 3달 2주, 시민권자 기혼 자녀 3순위는 6주, 시민권자 형제 자매 4순위는 7주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우선 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1순위에서 7주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접수 가능일은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1순위를 제외하면 취업 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우선 일자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와 영주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경찰관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텍사스주 휴스턴 동쪽 외곽 지역 베이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경찰은 순찰 중 만난 여성인 패멀라 터너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체포에 나섰습니다. 목격자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터너가 당시 그냥 집에 가는 중이라고 경찰관에게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이 터너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녀는 이를 거부하며 뿌리쳤고 경관은 그때 전기 충격을 가하는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터너는 왜 테이저건을 쐈냐고 외치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계속해서 체포를 시도하자 팔을 벌리며 나는 임신 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에게 달려들며 손을 뻗는 터너를 향해 5발의 총을 발사했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 여성은 임신하지 않았으며 당시 테이저건을 장악해 경찰관에게 사용하려 했다며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경찰은 11년 차로 베테랑 경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10대 도시가 일제히 빚더미를 안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 1인당 부채 부담액이 가장 큰 도시는 시카고이고 뉴욕은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트루스 인 어카운팅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0대 도시 모두가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루스 인 어카운팅 측은 지자체 부채가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쌓인 다양한 청구서와 세수의 합산 금액을 주민 수로 나눠 1인당 부채 부담액을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 주민의 1인당 부채 부담액이 11만 9,110달러로 가장 컸고 뉴욕이 8만 5,600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5만 6,390달러로 3위, 필라델피아가 5만 120달러로 네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들 도시의 납세자들은 연금과 은퇴자 건강보험 기금 부족에 더해 부채 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루스 인 어카운팅은 미국의 대도시들은 소위 포괄적 연간 재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가 각 도시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 기사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연방노동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프리랜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우버 운전자의 연금 수령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 우버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근무 스케줄과 로그인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다른 운전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사업상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점에 비춰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자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 1, 2위의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은 지난주 우버 기업 공개와 증시 데뷔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동맹 파업을 하고 회사 측이 주식 공모를 통해 돈잔치를 벌이는 이면에 근로자들을 쥐어짜는 착취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우버, 리프트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물론 건강보험, 연금 등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우버는 지난주 뉴욕 증시에 데뷔했으나 거래 첫날 공모가 대비 7%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 8번째 큰 공모 규모로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지만 투자자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역대 가장 실망스러운 IPO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엘라바마주 상원이 임신 개월수와 상관없이 산모에 영향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가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원은 어제 찬성 25표, 반대 6표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어기고 낙태를 할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돼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을 지지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준 1973년 대법원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에 맞서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낙태 권리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성폭행과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낙태 금지를 예외로 하자는 제안을 21대 11로 부결시켰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예외 조항이 많아지면 로우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에 도전한다는 희망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켄터키와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 등 몇몇 주들은 대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가 늘어난 것에 힘입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라바마주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법안은 낙태에 대해 홀로코스트와 같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신생아 출생률이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1986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출생률을 견인하는 10대와 20대 여성의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378만 8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9만 명이 줄었으며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도 전년도 1.7명에서 2% 감소해 현 세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출생률은 생애 주기에 따른 연령별 출산율을 추정한 값입니다. 15세에서 44세의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59명으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노인 돌봄 시스템 등에서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여성에서는 출산율이 조금 더 높게 집계됐다며 현재 젊은 여성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육아휴직과 유치원 확대, 육아보조금 등 대출금과 집값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의 홍역 감염 환자가 800명 선을 넘어서고 지난주까지 뉴욕시의 홍역 환자가 49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퀸즈 플러싱의 유대인 학교에도 강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퀸즈 플러싱 70로드와 147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퀸즈 센트럴 예시바 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홍역에 노출됐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데 따라 폐쇄 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다수 모여 살고 있는 브루클린 외에 유대교 학교가 강제적으로 폐쇄되기는 플러싱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뉴욕시에서 홍역 확산으로 문을 닫은 유대교 학교는 브루클린 8곳과 플러싱 1곳 등 모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현재 홍역 백신 접종 거부 시 최소 $1,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홍역 백신 접종 기록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옥실리스 바봇 뉴욕시 보건국장은 뉴욕시에서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정부가 노숙자 철거를 위해 시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LA시는 지난해에만 무려 15,000차례 이상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과 청소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 같은 조치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약 3,570만 달러에 달하는 시정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위생국은 앞으로 노숙자 텐트 주변에 쓰레기통이나 공공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위생 상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 통근 주간을 맞아 LA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무사고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굿사마리탄 병원은 오늘 주민들에게 자전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16회 자전거 무사고 기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And the purpose behind this is to bring about awareness of safe bicycling. So we all need to share the road. To give a bicyclist at least 3 feet to be aware of them making turns, opening your car doors so that people can enjoy bicycling. 한편 미국인 자전거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40명의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시의 회교 사원에서 일어난 화재가 방화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트포드의 토니 하프 시장은 시 당국이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방화범을 체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장치로 불을 지른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 당국은 제보자에게 $2,500의 상금을 주기로 했고 커네티컷주 무슬림 연맹에서도 14일 오후 $66,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뉴욕주 상원 레이싱, 게이밍 및 도박위원회는 모바일 플랫폼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모바일 스포츠 도박에 8.0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주 상원 예산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셉 아다보 상원의원은 앞으로 경마도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리틀렉의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10,000를 갈취한 3인조 강도 중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범인에게 강도, 절도, 상해, 성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 당시 주택에는 피해자 외에도 7명의 사람이 더 있었으며 범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시경은 다른 2명의 용의자를 수배 중이며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한 섹스팅 혐의로 21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앤서니 위너 전 연방하원의원이 어제 출소했습니다. 위너 전 의원의 만기 출소일은 원래 오는 8월이었지만 지난 2월 모범수로 인정받아 브루클린으로 옮겨져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석방 후에도 앞으로 3년 동안 법원으로부터 보호 감찰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